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의 라디오, 여기는 뿌니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섬 노동 착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당일 현금 지급.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이런 단어들은 달콤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고액 알바는 섬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그날의 A씨는 27살,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하루하루 버티던 청년이었습니다. 월세가 2달 밀려 있었고 카드값 연체 문자가 계속 쌓여가던 시기였습니다. 평소처럼 알바 앱을 뒤적이던 A씨는 한 공고에 시선이 갔다고 합니다. A씨가 본 공고의 핵심 내용은 이랬다고 합니다. 당일 40만원 현금 지급, 지방 리조트 공사 현장, 단순 노무, 경력 무관, 20에서 35세 남성, 숙식 제공, 교통비 전액 지원, 보안상 위치 비공개, 카카오톡 오픈 채팅 문의. 조건만 보면 너무 좋았습니다. A씨는 사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나 보자는 마음이 훨씬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오픈 채팅방에는 담당자라고 적힌 계정 하나뿐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없고 상태 메시지도 비어있고 아이디는 그냥 숫자와 영어가 섞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비인간적인 계정명. 담당자는 먼저 나이와 거주지, 체력 정도를 묻습니다. A씨가 27살, 서울 거주, 체력은 나쁘지 않다고 답하자 담당자는 반가운 듯 바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하는 하루짜리 현장이라는 점, 힘들긴 하지만 단순 노가다라 어렵지 않다는 점, 끝나면 당일에 40만원을 지급한다는 점. 여기까진 그럭저럭 납득이 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상해지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몇 가지 보안 규정을 덧붙입니다. 현장에 들어갈 때 휴대폰은 전부 맡겨야 한다. 사진, 동영상 촬영 절대 금지. 위치, 시설 사진, SNS 공유 금지. 작업 후에도 현장 관련 내용 외부 발설 금지. 이유는 이랬습니다. 유명인 개인 리조트라 보안이 매우 중요하고 사진 한 장만 유출돼도 몇 억짜리 손해배상이 걸린다. 그래서 아예 휴대폰을 따로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A씨는 잠깐 망설였지만 요즘 프리미엄 리조트면 보안이 저 정도일 수도 있겠다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곧이어 담당자는 신분증 안면 사진과 통장 사본도 요구합니다. 인력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원래라면 여기서 멈춰야 했지만 A씨는 이미 마음이 많이 기운 상태였고 밀린 월세와 연체 문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신분증 사진과 통장 사본을 그대로 전송합니다. 다음날 새벽 4시, A씨는 약속한 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 도착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 A씨와 비슷해 보이는 20대들, 그리고 어딘가 지친 표정의 남자까지 대략 7에서 8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흰색 봉고차 한 대가 서 있고 차 옆에는 조끼를 입은 남자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확인하고 명단에 체크를 하며 탑승을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하다는 듯 플라스틱 상자 2개를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휴대폰은 여기 상자에 넣고 타시면 됩니다. 보안 규정이라 어쩔 수 없어요. 나가실 때 모두 돌려드려요. 사람들은 처음엔 약간 의아해하지만
누군가 먼저 스마트폰을 상자에 넣기 시작합니다. 앞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나머지도 줄줄이 따라갑니다. A씨 역시 나만 유난 떨면 이상해 보이겠다는 생각에 조용히 휴대폰을 상자에 넣습니다. 그렇게 휴대폰이 없는 상태로 봉고차 문이 닫히고 차는 어둠 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차는 2시간가량을 달립니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도심의 가로등과 건물 불빛은 사라집니다. 언젠가부터는 도로의 가로등조차 거의 없습니다. 피곤해서 졸다 깨기를 반복하던 A씨는 차가 멈추는 느낌에 눈을 뜹니다. 내린 곳은 작은 어촌 포구였습니다. 낡은 창고, 녹슨 난간, 어딘가 오래된 냄새가 나는 작은 마을. 포구 끝에는 낡은 소형 여객선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그제야 A씨는 여기서 처음으로 섬이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이 알바가 섬 리조트 공사 현장이라는 설명을 그제야 선명하게 듣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미 휴대폰도 없고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 되돌아가려면 차비도 없고 길도 모릅니다. 낯선 곳에서 새벽녘에 홀로 떨어지는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었죠. 결국 사람들은 대부분 말없이 배에 오릅니다.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시간 반 정도를 더 나아간 뒤 배는 작은 섬에 도착합니다. 섬은 관광지라기보다는 공사장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언덕에는 목재, 철근, 시멘트 포대들이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에 컨테이너 박스 숙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언덕 곳곳에 달린 CCTV와 컨테이너, 그리고 컨테이너와 연결된 사슬에 묶인 채 으르렁거리는 큰 개들이었습니다. 섬에 상주하는 관리자 몇 명이 지상에서 새로운 인원들을 훑어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서류를 나눠주며 간단히 설명을 덧붙입니다. 안전수칙, 보안규정, 책임 한계.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문장입니다. 본인은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작업 지시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본인이 전액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법률 용어를 섞어 빽빽하게 적힌 문장들 속에서 이 문장이 유독 눈에 걸립니다. A씨는 이해가 가지 않아 묻고 싶었지만 관리자들은 대충 이렇게 얼머부립니다. 안전수칙 안 지키고 장난치면 벌금 나올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요즘 알바생들이 사진 찍고 떠들어서 회사가 손해를 많이 본다. 싫으면 지금이라도 안 해도 좋다. 그 말에 지금 나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힘들게 왔고 하루 40만 원이라는 액수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서명 한 번으로 모든 불안이 일시적으로 덮여버립니다. 그렇게 모두가 그 서류 맨 아래에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섬에서의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위험했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고 경사가 심한 언덕길을 자재를 들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점심은 심하게 싱거운 국, 약간의 반찬, 그리고 밥. 칼로리를 겨우 채우는 수준입니다. 휴식 시간은 짧고 담배를 피우거나 휴식을 길게 가지려 하면 관리자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오래된 작업자 한 명에게서 이상한 말을 건네듣습니다. 이 섬에는 처음부터 장기 체류를 전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 당일 알바로 왔다가 이유를 붙여 빚을 만들고 그 빚을 갚겠다며 계속 일을 시킨다는 것. 도망치다가 잡힌 사람은 치료비, 시설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빚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괴담 같았습니다. 하지만 섬의 구조와 CCTV, 사슬에 묶인 개들, 관리자들의 태도를 보면 볼수록 이곳이 단순한 공사 현장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아두기 위한 시스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일정이 끝날 시간이 되자 A씨는 자연스럽게 이제 육지로 돌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포구 쪽을 아무리 바라봐도 아침에 타고 왔던 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섬에 상주하는 관리자들은 사람들을 컨테이너 쪽으로만 안내할 뿐 귀가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일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래는 당일 알바도 가능했지만 최근부터 규정이 바뀌었다는 설명. 왔다 갔다 하는 백값, 식비, 숙소비, 인력 소개비 등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어서 최소 1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 계약서에 출장 기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니 이미 동의한 것이라는 말. 돌아가고 싶다면 지금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갚고 나가라는 식이었습니다. 백값, 차량비, 식비, 숙소비, 소개비, 각종 수수료를 합치면 처음 온 날부터 이미 수십만 원의 빚이 쌓였다는 계산이 관리자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옵니다. 사람은 순간 벙벙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루 40만 원 버는 알바생이었던 자신이 어느새 돈을 빚지고 갚아야 하는 채무자로 말 한마디에 뒤바뀐 겁니다. 이때 강하게 항의하던 한 남자는 공개적으로 폭언과 위협을 당합니다. 멱살이 잡혀 끌려나가고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들먹이며 나가고 싶으면 수영해서 나가라는 식의 말까지 듣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의 인식이 깊게 박힙니다. 여긴 정상적인 곳이 아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컨테이너로 몰려 들어갑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이중 침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습니다. 문 밖에는 CCTV와 개가 지키고 서 있고 관리자들이 돌아다니며 소등 후 소음 금지 같은 규칙을 강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몇 달째 집에 못 가고 있다는 사람, 가족이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사람, 도망치려다 잡힌 후 빚이 더 늘었다고 하는 사람, 누군가는 실제로 도망치다가 크게 다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병원에 갔다 온 뒤로 빚이 더 불어난 상태로 다시 섬으로 돌아왔다고요. 이야기만 들으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볼 수 있는 현실적인 통로가 없습니다. 섬, CCTV, 개, 휴대폰 없음, 정확한 위치 정보 없음. 이 모든 요소가 겹쳐지면서 섬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감옥처럼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며 A씨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러던 중 오래 일하던 작업자 한 명이 조용히 A씨와 몇몇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섬에는 하루에 한 번 쓰레기와 폐자재를 실어 나르는 작은 배가 들어온다는 점. 그 배는 인력 관리자가 타지 않고 선장 혼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다는 점. 포구 뒤쪽에는 배 옆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작은 사다리가 있다는 점. 조건이 맞으면 멀리서 눈에 거의 띄지 않는 위치에서 배에 올라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CCTV 화질이 떨어지고 관리자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정보도 함께 전해집니다. 그날 밤 하늘은 때마침 우중충하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예보대로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섬은 금방 어두워졌고 CCTV는 빗방울과 물기로 번져 재구시를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들도 비를 피하려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관리자들 역시 컨테이너 안에서 술과 담배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오래 일하던 작업자는 조심스레 컨테이너 문을 열어 A씨와 몇 명에게 포구 쪽으로 가라고 눈짓합니다. A씨와 또 다른 인원 둘,
총 3명은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안고 빗속으로 몸을 숨기듯 나갑니다. 포구 뒤편으로 돌아가자 정말로 작은 금속 사다리 하나가 배 옆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발은 진흙에 빠져 푹푹 내려앉고 빗소리 때문에 자기들 숨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살아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하나에 사다리에 몸을 맡기고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배 위로 올라간 이들은 화물 뒤쪽 틈에 몸을 숨깁니다. 선장은 곤히 잠든 듯 코 고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배가 움직이기만을 기도하듯 기다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속으로 환호합니다. 살았다. 여길 벗어나는구나.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후 배가 다시 멈추고 배 위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익숙한 섬 관리자들의 발소리. 화물칸 덮개가 거칠게 열리고 강한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3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관리자들은 이 상황이 꽤 익숙하다는 듯 크게 놀란 기색도 없이 이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도망 시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새 규칙을 만들었다는 점, 도망치려다 잡히면 그날 노동은 공짜가 되고 도망 과정에서 쓴 인력 비용과 장비 점검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인당 빚 1,000만 원이 추가된다는 점. 이 순간 3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수치 계산이 아예 멈춰버립니다. 하루 알바로 돈을 벌러 왔다가 제 발로 들어와 계속 일을 해야만 하는 빚을 떠안게 된 구조. 섬은 이렇게 사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결국 이 섬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긴 시간 동안 탈출을 꿈꾸다 실패하기를 반복하던 중 현장에 관계기관의 점검 인원이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A씨는 일부러 작업 중 크게 넘어지며 발에 심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관리자들은 현장에서 일하기에는 애매한 상태가 된 A씨를 마지못해 육지로 보냅니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그제야 자유에 가까운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의료진에게 처음으로 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냐는 반응, 혹시 과장하거나 오해한 것이 아닐지 의심, 인력사무소나 업체 간의 단순 분쟁 정도로 보려는 시각. 하지만 강경한 A씨의 태도에 의료진은 경찰에게 연락을 취했고 연락을 받고 온 경찰들에게 섬의 구조와 관리자들의 인상, 동료들의 특징, 쓰레기배의 동선까지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이후의 수사와 행정 절차, 섬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A씨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고 이후 보름쯤이 지나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는 경찰의 전화를 끝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건과 관련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이 빠져나온 뒤에도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우고 있을 것 같다는 좋지 않은 추측입니다. 이 사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비슷한 구조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당일 40만원 고액 알바를 미끼로 섬으로 끌려가 착취를 당한 한 청년의 사연을 재구성해 들려드렸습니다. 모든 단기 알바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한꺼번에 겹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당일 고액 알바, 위치 비공개, 보안상 나중에 알려준다는 설명, 휴대폰 보관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곳, 계약서의 책임 전가, 기간 변동 관련 문구가 빽빽한데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제안을 받은 분이 있다면 한 번쯤은 조건을 곰곰이 다시 뜯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이야기가 누군가의 섬으로 가는 편도 티켓을 미리 찢어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이크를 내리겠습니다.